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들 방학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활동을 하며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부크부크를 듣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네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무더운 여름, 핸드폰마저도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지 못하는 더운 밤. 오늘은 시원한 곳을 찾아가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청량함을 전달하고 싶은 아이스크림 같은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진혁쌤, MBTI 아시죠? 요새 조금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MBTI 맞춰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진혁쌤 MBTI도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오,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떤 MBTI일까요? 제가 봤을 땐 진혁쌤이 방송할 때 여러 가지 목소리나 재치가 넘치는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그럴 때 특히 외향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222 아닌가요? 2가 4개면 너무 힘겨울 것 같은데요. 저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ENFJ 또는 INFJ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MBTI가 모든 성격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4가지 성향 중에서 가장 마지막 J와 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을 떠날 때 말이죠. 저는 ENFP라서 여행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날의 온도, 습도, 그리고 제 기분에 따라서 갈 곳이나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편이에요. 아마 J인 분들은 계획도 없는 저를 보면 조금은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전 뭔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 그리고 설렘,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P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마치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여행 일정을 짜고 또 이 P 성향 친구들 덕에 만약 일정이 막힐 땐 자유롭게 마음을 내려놓고 여행도 다니게 되더라고요. 진쌤, 그럼 반대로 J 성향의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가셨나요? 제가 제 친구들 MBTI는 잘 모르겠는데 여행을 다녀봤던 스타일로 보면 제 친구들은 거의 다 P인 것 같아요. 계획이 탄탄하든 아니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행은 그 자체로 너무 설레는데요. 계획이 있다면 계획대로, 없으면 스릴 있게. 자, 오늘도 여러분이 부크부크를 통해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을 느껴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럼 새로운 세상에 같이 걸어갈 우리 부크부크,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죠?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달디달디달디한 밤산책, 밤산책. 여러분, 밤산책 좋아하세요? 저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걷거나 달리기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지은쌤, 달달하게 부탁드릴게요. 달이 화연히 떠올랐어요. 그대 등 뒤 검은 산에 흰 꽃잎이 날았습니다. 검은 산 속을 닿아 달빛을 받은 감미롭고도 찬란한 저 꽃잎들. 숨막히고 어지러웠죠. 피양한 달빛이야 눈 감으면 되지만 날로 커가는 이 마음의 달은 무엇으로 다 가린답니까? 입맞춤 김용택.
방금 읽어드린 시는 섬진강을 사랑하는 시인 바로 김용택 시인의 입맞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섬진강은 영호남 지방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요. 예로부터 호남 지방의 정체성을 담기도 했답니다. 김용택 시인은 이러한 섬진강을 배경으로 많은 시를 창작하셨는데요. 작품을 살펴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용택 시인은 약 40년 동안 초등교사로 재직하셨는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문체 속에서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님 손을 잡고 아래에서 올려보던 나무들, 이렇게 어린 시절 가보았던 자연의 경치로 다시 한번 여행하는 기분이랄까요? 맞아요. 김용택 시인 하면 섬진강이 떠오르듯이 저는 섬진강 근처로 떠나본 여행이 떠올랐어요. 전남 곡성에 기차마을이 있는데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섬진강의 물줄기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물론 여름에 레일바이크를 타기에는 조금 더울 수 있지만 레일바이크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흘렸던 땀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마을 근처 길가에도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해가 지고 난 뒤 선선한 날씨에 산책을 해보시면 한여름 밤의 꿈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두근두근 감성을 자극하는 김용택 시인의 입맞춤,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그럼 이 기분 이어받아 다음 북풀리로 가보실까요? 내 맘대로 다시 쓰는 순위 월드컵 북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지은쌤, 여행을 다니면 인생 여행지가 생기잖아요. 네. 지은쌤의 개인적인 1등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1등 여행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저희가 좀 쉽게 갈 수 없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세이셸이 떠오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이셸을? 세이셸. 네, 섬나라예요. 휴양으로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비행 시간이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20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였던 것 같은데요. 밤늦게 낯선 외국 도로를 운전하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오, 외국에서 운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긴 했지만 운전을 해봤습니다. 음. 이렇게 여행을 가고 또 가고 그래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린 아직 모든 곳에 가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럴 때면 저는 책이 그려낸 공간을 상상해 보면서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요. 그것도 참 재밌는 여행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아직 못 가본 세상도 많지만 책 속 세상은 더 무궁무진하니까요. 북풀리는 책 속 이야기를 순위로 정리해 들려드리잖아요. 이번에는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지 7월의 북풀리 꼭 들어보셔야겠죠? 지금 들려드릴게요. Let's play! 부크부크가 뽑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떠나보고 싶게 만드는 책 탑5 빠밤. 선정 기준은 책 속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해내는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 생생하게 표현하는지를 찾아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로 부크부크만의 순위를 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보면서 여러분만의 북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네요. 5위입니다. 여행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백세 노인의 여행을 담은 책 요나스 요나손 작가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입니다. 4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데뷔한 작가의 첫 작품인데요. 흥미로운 주제와 위트 있는 문장이 단숨에 스타 작가로 만들어주었죠. 덕분에 영화로도 제작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백세 노인의 요양원 탈출기를 시작으로 알란 할아버지의 엄청난 과거사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알란 할아버지가 오히려 악당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니어 노마드 알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5위 작품 세상을 향한 거친 도약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을 읽어보세요. 다음 사회입니다. 여행은 시대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타임머신이 되어줄 이 책은 17세기 프랑스를 무대로 시골 청년의 모험과 호쾌한 무용담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알렉상드르 디마의 삼총사입니다. 총사가 되기 위해 떠나는 달타냥과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총사와의 이야기. 여기서 총사는 옛 소총수, 그러니까 머스킷총을 쏘는 총병을 일컫는 말인데요.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라는 우정을 담은 멋진 구호까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랍니다. 여러분은 우정을 나눌 삼총사가 있으신가요? 책을 읽고 함께 떠날 삼총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부플리 4위, 삼총사였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 부끄부끄 청취자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게임을 통해 대리만족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갈증을 풀어줄 작품, 바로 윤영주 작가의 마지막 레벨업입니다. 외톨이 선우가 가상현실 게임 판타지어로 떠나 새 친구 원지를 만나게 되어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게임 속 세계의 웅장함을 느껴보는 동시에 주인공들 간의 모험과 사랑을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23년 전남이 선정한 올해의 책이자 창비 좋은 어린이 책 공모 대상작인 마지막 레벨업을 3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2위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단 3문장으로 눈에 날아 설국으로 초대하는 작품. 바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가의 설국입니다. 눈 내리는 일본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은 다양한 위도가 걸쳐진 나라로 지역마다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상대적으로 북쪽 지방은 눈이 많이 내리게 되죠. 7월에 한국은 엄청 덥잖아요. 더운 여름, 잠깐 서늘한 설국으로 떠나보시면 아주 재밌겠죠? 하얀 눈으로 덮인 설국에서 펼쳐지는 허무에 관한 이야기.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2위에 선정했습니다. 자, 드디어 7월 북플리 1위 작품인데요. 1위는 바로 김은 작가의 자전거 여행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세상을 누비는 기분. 어떤 기분일까요? 이 작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본 풍경, 생각, 느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탐색하며 솔직한 감정을 뱉은 글을 읽다 보면 생의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책의 서문에 자전거 여행의 묘미를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땅 위의 모든 길은 다 갈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산맥을 다 넘을 수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려 나아가는 일은 복되다. 책 속 여행지를 직접 떠나보시면서 책 한 구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7월의 북플리 1위, 김은 작가의 자전거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다른 말로 하면 탐험이라고 해도 되겠죠. 책 속 주인공의 움직임에 따라 그려지는 공간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줍니다. 저는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여행기, 보물섬처럼 되게 유명하고 친근한 작품들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명한 작품일수록 이름만 알고 못 읽어본 경우도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번 북플리 1위 작품인 자전거 여행을 읽어봤는데 당장 두 발로 내딛는 여행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여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아마 이런 삶의 진리이지 않을까요?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부크부크에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7월의 북플리였습니다. 저희는 6월의 끝자락에서 부크부크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광양 중진초 학생들이 6월에 즐거운 독서 활동을 새로 기획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광양 중진초 코담 동아리 친구들이 어떤 독서 활동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양 중진초의 코담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제동의 동아리인데요. 저희의 동아리 이름이 왜 코담인지 신재민 친구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영어 탄소를 뜻하는 CO와 한자의 이야기 담을 합해 코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그럼 저희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저희 동아리는 주 1회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으며 생각을 나누고 탄소 중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동아리입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 컵, 폐기 도서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등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저희가 6월에는 세워온 활동을 기억하고 있어요. 부극부극 신청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저희의 새로운 활동은 바로 저학년 동생들 반에 찾아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기대되고 떨립니다. 민지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무척 떨려. 저는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아 저학년 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동생들이 저희가 읽어주는 그림책에 푹 빠져 있을 생각을 하니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저학년 반에 가서 읽을 책 제목은요, 바로 바삭바삭 갈매기입니다. 바삭바삭 갈매기는 3학년 권장도서로 교과서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어느새 귓가에 바삭바삭 과자를 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책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부산에서 새우깡을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며 우르르 몰려드는 갈매기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무심코 갈매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재밌어 새우깡을 던져두던 행동들이 갈매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나비 효과 같이 지구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점이 책을 넘길 때마다 갈매기의 표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생동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저학년 교실에서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동생들도 이 부분이 재밌어하면 좋겠어요. 저는 벌써부터 두 번째 책은 무엇을 읽어줄까 고민해봐야겠어요. 저희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부크부크 족장님들도 바삭바삭 갈매기라는 그림책을 읽어보길 추천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광양 중진초 코담 동아리의 여민지, 신재민, 김다미, 김진호, 김예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데 부산 갈매기, 새우깡이 떠올랐다는 생각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어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코담 동아리 친구들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추천해준 바삭바삭 갈매기,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함께의 부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즐거운 독서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우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네? 갑자기 뭐가요? 저번 오디오북 말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오늘 내용도 너무 기대되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들려드렸는지 정리는 해드려야겠죠? 저번에 들려드린 오즈의 마법사 책 내용이 정말 재밌었죠.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내던져진 도로시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도로시는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친구 3명을 만나게 된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과연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작품도 읽어보시고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쪽의 착한 마녀에게 조언을 얻은 도로시. 소녀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기 위해 에메랄드시로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는 우스꽝스러운 3명의 친구도 만나게 되죠. 지식을 가지고 싶은 허수아비, 심장이 필요한 양철 나무꾼, 용기가 필요한 겁쟁이 사자까지요. 과연 도로시와 친구들은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마침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씨를 둘러싸고 있는 높고 두꺼운 초록빛 성벽에 다다랐다. 반짝이는 에메랄드로 장식된 성문 앞에서 노란 벽돌길이 끝났다. 도로시가 초인종을 누르자 띵동! 성문이 천천히 회전했다. 문 안으로 들어가니 큰 방에 초록색 옷을 입은 문지기가 있었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님을 만나러 왔어요.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을 마법사 오즈의 궁궐로 데려갔다. 문 앞에는 초록색 제복을 입고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서 있었다. 문지기가 병사에게 말한다. 손님입니다. 오즈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도로시 일행은 초록색 양탄자가 깔려있고 에메랄드가 박힌 멋진 초록색 가구가 놓여있는 큰 방으로 안내되었다. 한참 후에 돌아온 초록색 병사는 도로시 일행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 궁궐에 머무르십시오. 오즈님은 하루에 한 분씩 만나주실 겁니다. 잠시 후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는 도로시를 푹신한 초록색 침대가 있는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편히 쉬세요. 오즈님께서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하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각각 좋은 방을 안내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 후에 초록색 옷의 하녀가 왔다. 하녀는 도로시에게 예쁜 초록색 드레스를 입혀주고 초록색 비단 앞치마를 둘러주었다. 토토의 목에는 초록색 리본을 메어주었다. 그런 다음 마법사 오즈의 아른실로 안내했다. 문 밖에는 오즈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보았던 초록색 병사가 말한다. 아련실에는 아가씨 혼자 들어가셔야 해요. 아련실은 아주 크고 멋진 방이었다. 벽과 바닥과 천장이 온통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보석이 가득 박혀 있는 옥자가 있고 그 옥자에는 커다란 머리가 놓여 있었다. 몸통도 팔다리도 없는 머리에는 머리털은 하나도 없이 눈과 코와 입만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그 머리가 말했다.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회오리 바람에 집이 날아온 이야기며 마녀의 응구두 이야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말했다. 저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커다란 눈이 3번 깜빡이고 나서 말했다. 깜빡, 깜빡, 깜빡. 네가 고향에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서쪽 악한 마녀를 무찌르거라. 제가
제가 어떻게 서쪽의 악한 마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너는 이미 동쪽의 마녀를 해치웠고 마법의 응구들을 신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남아있는 악한 마녀는 서쪽 마녀뿐이다. 네가 그 마녀를 이기고 오면 너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마. 도로시가 다시 사정했지만 오즈는 서쪽의 악한 마녀를 이기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로시는 실망에 잠겨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나머지 3명의 친구들도 각자의 소원을 빌기 위해 오즈를 만나러 들어갔다. 허수아비는 지식을,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때마다 대마법사 오즈의 답은 한결같았다. 서쪽의 악한 마녀를 이기고 오거라. 친구들은 결국 모여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아 나섰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악한 마녀를 찾아내어 없애는 수밖에 없어. 새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로시 일행은 악한 마녀를 찾아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소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는군요.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어요. 마법사 오즈의 정체가 궁금했는데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네요. 오즈의 모습은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마법사답기도 하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스테이 튠! 오디오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트래블, 여행을 뜻하는 영단어는 불어 트라바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어떻게 여행을 뜻하게 되었을까요? 먼 옛날 세상을 항해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고 준비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행은 단순히 휴식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물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은 휴식을, 더 나아가 지식의 발견과 탐험, 또 세상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리적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내면을 채울 기회가 더 찾아온 것이죠. 두 발로, 자전거로,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기차나 비행기로 세상 밖으로 떠나보면서 세상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게 여행의 이유이지 않을까요? 지은쌤, 여행 이야기를 하니 역시 저도 떠나야겠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시게요? 제 마음의 고향, 집으로 말이죠. 아쉽지만 저희 부크부크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렘을 가득 담은 이 마음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죠? 책과 함께하는 우리 부크부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후!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